지금부터 전해드릴 잘 파는 사람들의 3가지 전략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실행하신다면 여러분도 잘 파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상품 소싱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디렉터 강입니다. 첫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온라인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전만 해도 저는 월급을 받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어떠한 틀 안에 갇혀 마치 시계바늘이 정확한 시간에 맞추어 움직이는 것처럼 저 또한 회사의 테두리 속에 갇혀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내 삶의 주체가 회사가 아닌 나이길 바랬고 더 이상 제 시간과 능력을 회사에게 내어주고 회사를 위해 돈을 벌고 무엇보다 내 능력을 쏟아부어도 달라지지 않는 급여를 받으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항상 사로잡고 있던 생각들, 도대체 왜 나는 항상 가난할까? 돈은 어떻게 버는 걸까? 이거에 대한 답을 찾고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의 가치관의 중심이 돈에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적 자유를 갈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사업을 계획하고 어쩌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습득하는 배움들이 모두 이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듯 2년 전만 해도 정말 막연하게 내가 주체인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 거야 라며 회사를 뛰쳐나온 제가 현재는 이런 불황 속에서도 판매하는 상품마다 시장을 선두하고 얼어붙은 채용 시장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직원을 채용하는 내가 주체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아무 준비도 과정도 없이 퇴사를 한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회사를 다니며 위탁으로 판매에 대한 스킬을 습득하고 온라인 시장에 대해 연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 퇴사를 결심하고 위탁에 대한 비율을 줄이며 카드론을 받아 물건을 사입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좋은 투자자분을 만나 끊임없이 도전하는 마음으로 사업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저는 하루에 3-4시간씩 자며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도대체 잘 파는 사람들은 어떻게 판매를 하는 걸까에 대한 답을 누구보다 갈구했고 절박하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잘 파는 사람들은 이 3가지 전략을 기본으로 삼고 충실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누군가는 더 많은 전략을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최소한 저는 이 3가지 전략들을 모든 상품에 대입해 실행에 옮긴 지 2년 만에 매출 50억을 달성했습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릴 잘 파는 사람들의 3가지 전략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실행하신다면 여러분도 잘 파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상품 소싱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다른 사고방식으로 접근하라. 잘 파는 사람들은 다른 사고방식으로 상품에 접근합니다. 현재 온라인 시장의 대부분의 카테고리 상품들은 레드오션입니다. 모래 속에 진주를 찾는 것처럼 수많은 상품들 중에 단 한 가지 효자 상품을 찾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미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선발주자들은 그 시장 내에서 치열하게 경쟁 중이기에 일반적인 사고방식으로 접근을 한다면 우리는 그 시장 내에 진입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규 진입 셀러는 포화 상태인 시장이라고 해서 그 시장을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요. 우리는 다른 사고방식으로 접근해 후발주자라 하더라도 충분히 선발주자들을 추월할 수 있습니다. 다이슨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무선청소기. 네, 맞습니다. 다이슨이라는 브랜드는 무선청소기가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무선청소기로 인해 브랜딩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공기청정기, 에어랩 등 기존의 전자제품 시장의 선발주자들을 모두 제치고 시장을 선두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다이슨의 무선청소기와 같이 기존의 경쟁자들과 차별성을 갖고 다르게 접근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우리 같은 일반 셀러들은 다이슨과 같이 혁신적인 개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청자들의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직접 온라인 시장의 다른 사고방식으로 접근해 성공한 3가지 유형의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취급하는 모든 상품을 이 유형의 사례들처럼 다른 사고방식으로 접근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2020년 8월에 마스크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였습니다.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 가격 경쟁이 가장 치열했던 시기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수요가 많았던 시장이기에 가격 경쟁이 아닌 다른 사고방식으로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저는 마스크 한 박스 30매 구매 시 마스크 스트랩을 사은품으로 증정했습니다. 경쟁사들보다 판매가가 비쌌음에도 불구하고 첫 달에 300만 장을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스트랩 같은 경우에도 한 개 구매 시 마스크 한 장을 사은품으로 증정하여 평균 판매가가 400원에서 500원이었던 상품을 1290원이라는 가격에 첫 달에만 3만 개를 판매했습니다. 이후 많은 판매자분들이 저와 같은 사은품을 증정하더라고요. 또한 코로나로 인해 모임이나 집합이 어려운 사회 분위기를 파악하고 이미 포화된 시장임을 알면서도 답례품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결혼식, 돌잔치와 같은 행사는 평생 한 번뿐이고 주최자 입장에서는 행사를 취소하거나 안 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마음을 지인들도 알기에 방문은 하나 식사를 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또한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해 식사가 어려운 상황도 많았습니다. 식사를 못하는 하객들을 위해 주최자는 답례품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고 수요 또한 증가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답례품으로 취급하는 흔한 상품이 아닌 저만의 상품을 구성하여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보시다시피 답례품 키워드 관련 클릭량은 급격하게 상승했고 전년 대비 검색량이 83%나 증가해서 신규로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잡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상품은 1월부터 판매될 대앱인데요. 저는 콜라겐, 즉 건강기능식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 역시 레드오션이고 포화된 상황임을 알면서도 진입하려 합니다. 이 콜라겐은 이너뷰티 제품이기 때문에 경쟁사들에서는 전지현님, 김사랑님, 김희애님과 같은 미모의 연예인들을 모델로 쓰고 있습니다. 부럽다. 하지만 저는 경쟁사들과 똑같이 연예인을 모델로 쓰지 않을 겁니다. 아니, 사실은 못 씁니다. 슬프네요. 대신 저는 저희 제품을 무료로 시음할 수 있도록 박스에 한 포씩 부착하여 상품을 기획했습니다. 드셔보시고 판단하세요. 맛이 없다면 반품하세요. 라는 슬로건으로요. 사실 콜라겐은 맛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분과 효과입니다. 제가 맛을 강조한 것은 저희 제품의 성분과 효과가 경쟁사들보다 뒤처지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 상품의 성분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소비자가 효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저희 제품을 먹어보게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분과 효과는 소비자가 경험해보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제 1차적인 목표는 맛을 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제 상품이 시장에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기성품들에 없었던 무료 시음이라는 차별성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제 상품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몇몇 분들은 여기서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저렇게 팔면 뭐가 남지? 라고요. 저는 판매가를 낮춰서 가격 경쟁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위 세 가지 유형들의 사례를 보더라도 사은품을 주거나 보다 나은 혜택을 제공해 소비자에게 차별성으로 어필했을 뿐 가격 경쟁은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다른 사고방식으로 접근한다면 아무리 레드오션인 시장에 후발주자로 진입한다 하더라도 기존 시장의 1위를 위협할 만한 상품과 판매량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실 콜라겐에 대한 사례는 아직 판매 전이기 때문에 경쟁사가 이 영상을 본다면 대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저는 하지만 저의 사례들을 통해 시청자분들이 쉽게 이해하기를 바랬고 막연하게 뜬구름 잡는 방법이 아닌 실제로 상품을 소싱하고 기획하는 저만의 방식을 솔직하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서 예시로 든 세 가지 유형의 사례들은 각기 다른 사고방식으로 접근해서 접목한 방법들이니 꼭 본인 상품에 대입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상품을 판매할 때 가격 경쟁력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판매가 대비 제공하는 혜택이 우수하거나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해 사소하지만 필요한 것을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상품이 최저가가 아니더라도 소비자의 구매 욕구는 우리 상품을 향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쇼핑 성향을 곰곰이 생각해 보신다면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분들의 집중도를 위해 나머지 두 가지 전략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